사라졌어요? 네. 사라졌다라고 최근 요 며칠 네. 사이에 얘기들 이영수 씨가 하는데 김진우랑 연결이 된다는 거 지금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네. 아까 이제 제가 얘기하셨죠. 네. 한 가지 뭐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이영수 씨가 이제 세미준이라는 걸 만들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서 이제 세미준을 만드는데 세미준의 창립 멤버로 삼부토건 지금 주가 조작 쭉 나오고 있는 그 이일준 회장도 참여를 합니다. 멤버로. 그리고 세미준이에요. 네, 세미준 창립식에 이분은 이제 수많은 기업인들을 동원을 이분이 합니다. 합류하는 캠프가 대선을 이긴다고 알려졌던 분이에요. 이영수의 맞아요. 조직 예, 관리하는 그래서 많은 기업인들을 그 창립식에 참여를 시킵니다. 이 삼부 직원들 포함해서 그 코스닥에 이제 관계 맺고 있는 오너들, CEO들 등등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갔던 사람이 저한테 이제 누구 어떻게 해서 어떤 루트로 갔다라고 이제 제보를 해줍니다. 네. 근데 이 이영수 씨가 요거를 잠적했어요? 잠적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요 부분은 아마 특검에서 조사를 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명태균 씨는 저 이영수가 지금 해외에 나가 있다고 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영수 씨의 행적도 지금 특검이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영수가 선거 이후에 특별히 지방선거 이후에 하도 많이 돈을 챙겨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이영수 회장이? 네,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김건희하고 테이블에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누가 얘기를 하니까 지금 그러면은 미랑 이기훈 선생 있고, 예. 미랑 이기훈. 김예성 그다음에 김혜성, 예. 이일준. 집사 김혜성 선생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 이영수 회장, 세비준 이영수 회장도 지금 아, 근데 그건 어디 확인을 좀 지금 해봐야 확인해봐야 돼. 돼요. 이분은 지금 연락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외국에 있는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저분이 왜 저러냐면 홍준표가 최근에 신천지 얘기를 했잖아요. 신천지 컸지 그거. 신천지 그 중간 연결 역할을 한 게 이영수예요. 그래갖고 저희가 뉴스타파에서 이영수가 댓글 부대 운영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댓글 부대. 그때 이제 그냥 밖에서 외곽에서 한 게 아니라 캠프에 직함을 갖고 있었고 그 단톡방 한 150개를 만들었는데 그 쭉 이렇게 퍼지면 그게 뭐 자기들 말로는 10만 명이 넘다 그러거든요. 저희가 그때 생각하기에는 이건 신천지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홍준표가 말을 떠들어 버렸잖아요. 정확하게 내가 이만희 만나서 들었다고 해버렸잖아요. 그 작업을 한 당사자가 이영수입니다. 그렇게 연결돼. 단순하게 가입만 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해서 그 선거에 불법 선거 운동을 했기 때문에 보도를 저희가 처음 해서 여기 사무실도 여기서 가까워요. 공덕에 있어요. 공덕에 있는데 이분이 약간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잠적한 이유는 홍준표가 입을 열면서죠. 지금 이건 100% 수사받거든요. 자, 이거는 정당 해산감이야 이거. 시켜야 되겠네. 진짜로. 무조건 시켜야 되겠네. 홍준표 신천지가 정말로 그렇게 해서 대선 후보를 그렇게 뽑았으면은 이 정당 해산감이지 이거. 홍준표 전 시장이 얘기했잖아요. 신빙성이 매우 높은 게 당한 사람이지. 당한 본인이. 사람이기도 하지만 신천지하고 매우 가까운 사람이에요. 홍 시장 자체가 그래? 대구시장 때 가장 큰 신천지 행사를 대구에서 하게 해주고 그 교류가 있고 이만희도 따로 만날 정도면 가까운 사람 아니 아니에요? 따로 근데 더 만났으면. 중요한 게 뭐냐면 신천지가 들어올 때 이준석은 뭐 뭉태기 들어온 원서가 없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그래서 권성동도 아니라 했잖아요. 네. 근데 실제 들어보면 그때 당비를 1개월만 납부해도 그냥 당원으로 가입시켜주고 선거권을 맞아요. 줬어요. 그때 갑자기 맞아. 그때 중요한 원래 부분이야. 3개월이었는데 1개월로 바꿔요. 그러니까 그렇게 갑자기. 해준 게 왜 그러겠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그렇게 해준 거는 얘네들 빨리 들어오게 하려고. 그때 기사 있으면 찾아보세요. 거잖아요. 네. 안 그래도 이제 그때 2021년 9월에 제시한 게 38만, 10월에 제시한 게 갑자기 이제 갑자기 57만으로 57만.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그때 이제 1개월로 공식적으로는 1개월로 바꿨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네. 저도 기사가 기억에, 있어요, 그때. 기억에 한 달만 해도 다 투표권이 있다라고 당시에 그게 다 2020년 캠프들하고 다 그렇게 알려졌단 말이에요. 네. 그때만 자, 그러면서 그때만 찾아보세요. 갑자기 늘어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때는 이준석 당대표였다고요, 그게. 근데 이준석이 맞아요. 거짓말하는 거지. 그때 뭉태기로 들어온 게 없다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준석이 그 모든 과정을 자기가 모를 수가 없다니까. 당 아까 대표잖아요. 맨날 그렇기 거짓말만 해. 때문에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죠. 더군다나 어. 명태균하고도 다 그때 이미 알고 자기가 있는데 맨날 명태균을 얘기하면서. 통해서 김건희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명태균하고 이준석하고 가장 가깝게 엄청나게 있었어. 콩짝짝이었을 네. 때 나온 거 포렌식해서 나온 거를 들여다보면 근데 지금 별별 지금도 얘기 다 가까워, 제일 걷어다녀요. 가까워. 명태균 씨가 이준석에 대해서는 제가 물어본 적이 있죠. 한 왜 이렇게 가지. 감싸냐? 이준석 자기라고 지난 생각하죠. 총선에 노원구 나가지 말라고 한 것도 당신 여론조사를 공짜로 해줬어요. 지금 이준석의 얘기는 공천 개입 이런 문제가 아니고 본인도
홍준표, 오세훈과 마찬가지로 공짜 여론조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거짓말했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피의자로 이제 그 수사가 확대가 될 텐데 이준석을 왜 이렇게 감싸냐 그랬더니 그건 뭐 준석이가 잘해서 된 거죠. 뭐 이렇게 한마디 하다. 근데 에이. 부인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명태균의 변호인 중에 한 명은 이준석이 보냈다고 부인이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그- 포렌식 그랬었었지. 전담, 네. 포렌식 전담 자, 변호사가 여기 기사 있어요. 있는 사람이에요. 대선 후보 책임다운 요건을 완화해서 1,000원만 저 때만 딱 한 번 그래서 한 달 그래, 동안만 네, 한 맞습니다. 번만. 한 달 동안만 그렇게 바꾼 적이 있거든요. 보도 자료를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선 과정입니다. 그게 저 과정을 통해서 윤석열이 후보가 된 거거든. 저걸 힘들어, 홍보하기 바뀌고. 위해서 20대, 40대 과반이라고 해서 연령별로 통계표를 당해서 오픈한 적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때 어. 10만 명의 신천지가 들어왔다라고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이만희 총재한테 직접 들었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홍준표와 이만희는 가까웠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고 이영수가 그때 역할을 했습니다. 이영수가 그때 윤석열을 세게 도와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 돈을 너무 많이 받아먹는다. 그 얘기를 명태균과 여러 사람이 김건희한테 했더니 누가 받아먹는다. 이영수가 돈을 이영수가. 받아먹는다. 이영수가 받아먹는다. 그 선거 이후에 돈을 많이 받아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김건희 이거 명태균 얘기입니다. 주기자 라이브에 그대로 얘기했는데 아니 일찍 와서 고생했잖아. 그만큼 처먹게 놔두세요. 이 얘기가 김건희가? 네. 이거 언제 찾아주세요. 네, 찾아주세요. 통역하네. 자, 처먹게 돈 놔두세요. 처먹게 잠깐만요. 놔두세요. 잠깐만 또 하나 있어. 네. 그 중에서 권성동 의원 자꾸 홍준표 네. 전 시장이 권성동 저격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이제 친윤이었잖아 권성동 의원이. 네. 근데 인터뷰를 경선 발표 직전에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19만 명의 당원이 새로 가입했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해요. 예. 9만 명? 19만 명. 38만에서 57만이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중에 윤석열 지지 당원이 11만 몇천 명 된다. 그걸 어떻게 알아? 그렇지, 모르지. 그렇게 말한 인터뷰가 있어요. 네. 그러면서 10% 정도 이길 것이다. 실제 10% 이겼잖아. 신천지 이거 그 기사 있으면 띄워주세요 또. 너무 자세히 알잖아요. 11만 표. 신천지 플러스 통일교 했는데 거기에서도 10% 이긴다? 그래서 통일교가 당시에 그때 들어왔나? 대학 통일교 있다. 빌딩에 7층, 통일교도 7층부터 11층을 썼는데 이영수 빌딩. 회장이 7층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 대선 캠프에서는 7층과 11층에서 이런 신천지나 이런 저기를 관리한다라고 소문이 많이 퍼져 있었죠. 네. 아니 이번 김문수 캠프에서도 6층에 있었어요. 이영수가 이영수 회장의 이번에도 그렇게 저희가 이번에도 했다는 거야. 기사를 써가지고 원래 캠프 본부장 임명식 전날 저희가 기사를 쓰니까 공식 임명을 못했는데 있었어요 6층에. 자, 권성동 당시 의원의 인터뷰 기사만 캡처해서 올려주세요. 이영수 회장의 스타일이 뭐냐면은 캠프가 10층에 들어오잖아요. 몇 층에 들어오면 자, 잠깐만. 밑에 층에 이영수가 맞아요. 봐요. 기사가 있잖아. 사무실에 저거 얹어요. 봐. 2021년 11월 4일 날. 그 전에 한 얘기예요. 10% 차이로 홍을 이긴다. 음. 진짜 10% 했지. 저 인터뷰 때 그 얘기를 했다고. 19만 명 들어왔다고. 그 중에 11만 명이 윤석열 표라고. 그러니까 6월, 7월에 사람들이 막 몰아놓고 뭐 10 몇만 명, 20만 명 몰아놓고 11월에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 걱정 안 한다. 우리 10% 이상 차이 이긴다? 이긴다. 그중에 이렇게 권성동이 19만 얘기했다는 명 거죠. 들어왔는데 11만 명이 윤석열 표다. 그중에 그걸 어떻게 11일. 알아? 지금 방금 가입했는데. 그래서 7월에서 9월에 들어오면 원칙대로 하면 3개월 3개월. 이상 방비를 냈어야 되니까 안 되잖아요. 자격 그렇죠. 요건이. 그런데 이제 1개월로 그게 이제 바뀌면 그게 되는 거죠. 저때 저기서- 이준석 대표라고. 그러니까 저기에서 1개월로 저렇게 해주는 뭐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다른 데는 그런 적이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면 그 명분을 뭐라고 했느냐가 첫 번째. 두 번째, 저 생각을 해낸 사람이 누구냐? 당대표인 이준석이냐? 이준석을 움직이는 누구냐? 이준석이 오케이 했으니까 됐지. 그러니까 근데. 이준석은 왜 저기서 오케이 했냐? 이걸 물어봐야죠. 근데 그때는 김건희하고 이준석하고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엄청나게 둘이서 친하게 지내던 때고 그러니까 반말을 할 정도로. 권성동네하고 사실 사이가 안 좋을 때였어요. 저 때는 그래서 자기 쫓겨난다 그래서. 그 뉴스 토마토 보도를 한다 하면서 못했던 내용이 이거잖아. 그때 당시 이준석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렇죠. 그 내용을 그거를 뉴스 토마토가 보도하려고 제보자와 함께 가려고 했는데 제보자가 결국 나서지 못해서 그 보도를 아니, 못했지. 근데 그 김웅 전 의원 같은 사람이 원래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를 내세우려는 건 이준석이 아니었고 김웅한테 네가 해라고 한 거예요. 처음에 근데 맞아, 김웅이 맞아. 숨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준석이 대타로 왔잖아요. 그러면서 그 김종인이 명태균한테 이준석한테 전화해봐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준석이 먼저 전화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저거 같은 경우는 이제 뉴스토마토 그 얘기가 뭐냐면 후보 바꿔치기. 홍준표가 돼야 되는데 원래는 저렇게까지 했어도 원래 안 되는 거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저렇게까지 신천지 10만 명을 했는데도 국민 여론조사가 50이고 당원이 50이었잖아요. 예. 근데 당원에서 그러면 한 20% 가까이 엎어야 되는데 그렇지. 예. 국민에서 한 10% 그게 안 앞서 되니까 있으니까. 그래갖고 저도 뭘 의심했냐면 명태균 게이트에 누가 주요하게 등장하냐면 지상욱 여의도 연구원장이 너무 많이 초과해서 많이 말을 하는 좋았어요. 거예요. 네. 맞아요. 오세훈을 도와주기 시작하기 전부터 지상욱과 명태균은 아주 잘 지냅니다. 예. 지상욱이 등장한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저희가 저거를 팩트 확인을 하려고 알아봤는데 여의도 연구원이 당시에 홍준표와 윤석열 둘 중에 한 명 그 경선할 때 그 자료 있잖아요. 예. 그걸 다 폐기했대요. 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기사를 못 쓴 이유가 이거를 수사를 하면 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수사를 해도 입증이 안 되는 그렇지. 상황이 오니까 그런 의심은 있었어요. 의심은 그러니까 뉴스토마토가 보도하려고 했던 게 바로 그 의심인데 그 의심 상황에서 그 이준석 대표가 알지 않았냐 이 의심을 풀려면은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네, 자료가 그렇죠. 없으니까 그러면 제보자가 나와야 된단 말이지. 그 그러니까 제보자가 못 나섰다. 예를 들면 여의도 이게 연구원이 직접 한 게 아니고 여의도 연구원이 의뢰를 하잖아요. 의뢰를 외부 여론조사 그때 아마 두 곳인가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데이터를 줘야 되잖아요. 책임당원 데이터. 예. 데이터를 줘요. 57만 명을 되는데 그거를 만약에 선택적으로 줬다. 왜냐하면 사전에 명태균 씨가 다 돌려봤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명태균이 57만 명 돌려서 윤석열 지지자를 쫙 추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래서 그 선별된 데이터만 여론조사 기관에 세 준 거죠. 번이나 돌려가지고 네, 그 중에서 그렇지. 뽑아서 줬어요. 정제해서. 그냥 한 번만 한 맞아.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세번 얘기 돌려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만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음. 그러니까 명태균이 지지층의 성향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성향을 분석한 다음에 돌리도록 했기 때문에 윤석열이 유리하게 나온 것이다. 그런데 그 자료가 없고 그 당시 사실을 아는 제보자가 나와야 되는데 제보자가 나서지 않아서 결국 뉴스토마토가 보도를 못한다.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 묻혀 있는 사안인데 이게 지금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거지 지금. 결론만 보면 홍준표가 얘기함으로써. 네, 결론만 보면 국민 아니 김용남 여론조사를 잘 알 텐데 아니 저건 여기 그 오시면 좀 물어보세요. 김영남 전 데이터- 의원 저건 잘 모르고 데이터까지- 강혜경 씨가 잘 알더라고. 강혜경하고 명태균 씨. 선거인단 여론조사 이렇게 보고 최종 득표 보면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구석이 그래서 다시 많아요. 한번 띄워보세요. 네. 선거인단에서 그 24%.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10% 이겼단 말이야. 네. 그래 그래서 홍준표가 그런 식으로 이겼어. 이겼어요. 네. 근데 선거인단에서 20%를 이겨가지고 뒤집어 버렸단 말이죠. 5대5인데 이제 가중치가 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모집단 그러니까 표본 자체를 윤석열 지지자를 주로 막 8대2 윤석열 8 홍준표 이렇게 줘버리면 그렇죠. 저렇게 나올 절대 수밖에 이길 없죠. 저 이길 수 없는 선거인단 상황. 당원 조사를 애초에 윤석열 유리하게 짠 거 아니냐 성향 조사를 미리 해서 처음부터 그런 그 성향 의심이 조사를 있어요. 미리 한 게 명태균이고 네. 근데 이 사실을 이준석 대표가 알고 있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이에요. 아니 네. 저거는 당 대표랑 여의도 연구원장이 짜지 않으면 벌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아직 의혹입니다. 의혹입니다. 의혹인데 오래된 근데 의혹입니다. 문제는 그게 강하게 의심되는. 자료가 데이터가 남아 있어요. 이걸 입증을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사를 아무도 못 낸 것이고. 저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게 강혜경이라니까요. 아니 근데 강혜경 강현 씨는 씨는 저거를 조사만 한 여의도 거예요. 연구원 이름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사만 자료를 한 거야. 넘겼다. 네, 네. 석양 조사까지만 했고 이게 어디에 쓰여 있는지는 몰라.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근데 홍준표 시장이 그때 그래 니네 이런 장난 쳤잖아. 그렇죠. 라고 예, 다시 얘기를 꺼낸 거예요. 신천지 그렇지. 얘기한 겁니다. 어. 근데 본인이 지금 본인도 지금 압수수색받게 생겼거든요. 지금 다음 차례 누구겠습니까? 아니요. 홍? 제가 볼 때 일주일 안에 홍 들어가요. 홍준표. 그리고 홍은 그러니까 오세훈은 내가 볼 때 억울해. 왜요? 뭐가 오래? 왜냐면 뭐가 상대적으로 말이 홍에 돼. 비해서 그렇게 아, 크게 받은 건 상대적으로 예. 왜냐면 홍준표는 취업까지 시켜줬잖아요. 아니 근데 자, 그거 신양 맞아. 교수님 그거 맞아. 지금 방송 대타 진행하러 가야 돼요. 그거 맞아. 여러분들도 다 이제 퇴장해 주세요. 오세훈 홍준표